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성문만 잘 쓰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반성문 쓰는 법이 넘쳐나는데 과연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반성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왜 많은 분들이 사건에 휘말리면 왜 다들 반성문부터 쓰는 걸까요? 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반성문이기 때문입니다. 검색만 해도 수많은 양식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판사와 검사가 반성문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반성문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가족이 힘듭니다. 같은 말이 대부분이죠. 진심을 담았다고 주장해도 구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반성문 하나만으로 선처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와 검사는 반성문을 잘 읽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읽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 큰 울림을 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사는 진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판사도 반성문 내용만으로 피고인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반성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는 왜 이 사람에게 가벼운 처벌이 필요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인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교육이수 확인서, 차량 처분 증명 같은 자료,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 내역, 성범죄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이수나 상담 기록,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그저 덕가지일 뿐 주인공은 양형자료입니다. 그래도 반성문을 꼭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네, 예전 영상에도 한 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적을 것,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쓰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는 수신자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범 방지 계획 제시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 노력을 함께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넷째는 제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냐 재판 단계냐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횟수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에서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쓴다고 더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라는 것도 있는데 탄원서는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나요? 네, 탄원서도 사실 반성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착하다, 평소 성실했다는 식의 내용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탄원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함께 가려고 도울 것인지를 약속하는 탄원서입니다. 그냥 이름만 줄줄이 나열하는 형식적인 탄원서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양형 자료이고, 여기에 반성문이 더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에서 허니 떠도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양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반성문은 곧 선처라는 공식은 틀렸다. 반성문은 부수적인 역할일 뿐 정말 중요한 건 양형자료와 사건 맞춤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검색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 꼭 필요한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